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강을 7개월이나 지금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가지고 계속 천천히 알기 쉽게 또 시사에 어울리고 그 일상생활에도 어울리는 그렇게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넷장으로 삽시다.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이제 상당히 오래돼서 다시 말을 하면은 긍정적이고 우리는 이제 의식구조가 국민성이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팔로우업을 쭉 하니까 외국 기자들이 한국 사람은 웃음이 없다, 얼굴에 표현이 없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그래서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우리는 집단의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뭉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하는 그런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어려웠던 시대를 잘 견뎌서 우리가 끈기와 돌파력이랄지 집단적인 사고나 공감을 느낄 때 비약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딴 강대국에 먹히지 않고 오뚜기같이 잘 이제 버텨온 거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6.25 한국 전쟁 때 내가 7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북에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 나온 사람인데, 그런데 6.25 때 이제 사진을 보면은 지금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평양에서 남쪽으로 피난 나오려면 대동강 다리가 있어요. 근데 대동강 다리가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끊겼다고. 그래가지고 이 대동강 다리가 이 폭격을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넘어온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이제 폭살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망가진 그런 것을 이제 손으로 잡고 이제 가족과 같이 이렇게 간신간신해서 어렵게 대동강에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없이 겨우 이제 건너게 됐는데, 그 6.25 전쟁 때 그 다리를 폭격한 사람이 미군이거든. 근데 이제 평양의 북쪽에 있는 미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뭐 설탕. 우리 엄마가 그때 설탕을 많이 이제 가져왔다고. 그래서 설탕은 그 전쟁 시대에 폭격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 이제 얼마나 피난 나올 때 설탕을 짊어지고 내려온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불이 나가지고 다 완전히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그 밑에 이렇게 폭격을 맞아가지고 대동강 다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어서 간신히 이제 도강을 했는데, 완전히 끝까지 이제 다리가 정상적이 아니고 어렵고 불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그 밑에 이제 대동강의 모래사장, 거기에 떨어지니까 이제 잘 도강이 잘 된 거죠. 그런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 또는 현대, 또 우리나라, 또 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한 그런 모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야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뭐 인문학을 공부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로서 내과 교수로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그것은 이제 본업이 이제 의사니까 그걸 계속 한 거고 나머지 여분이 있는 것을 나는 신문을 통해서 항상 경험을 쌓았다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느끼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는 한 20년 동안 타임이라는 주간지가 있다고 그건 항상 읽어봤다고 타임지의 주간지는 고등학교 정도, 대학교 초기 정도의 영어 수준에 맞게 그렇게 편집을 한 이제 주간지가 타임 매거진이라고 주간지죠. 그걸 많이 읽고 한국에 와서 뭐 고등학교 시대는 뭐 유학하기 전이기 때문에 별로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또 다시 한국을 또 공부해야 되고 지금까지 신문을 주로 해서 인포메이션을 많이 얻고 요새는 유튜브나 그런 SNS의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쌓은 거죠. 실경뿐만 아니라 그게 좋은 글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잘 오려가지고 그걸 좀 숙독을 하고 그래서 일반 사회적인 지식이 좀 있어요. 딴 의사에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새로운 강의예요. 새로운 스타일의 강의면서 내용이 새로운 컨텐츠. 그러니까 내용이 새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자아심리학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나쁜 의식구조를 고쳐보자. 새로운 의식구조를 창조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뇌짱으로 삽시다. 이 개념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지난 3년 동안, 3, 4년 동안 벌써 이 강의를 시작한 게 2018년도입니다. 이게 벌써 3,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서 금년 1월 오늘까지 이렇게 7개월을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술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아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강한 자아와 자부심 넷장으로 삽시다. 그런데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이런 강의는 세 번째 그 첫 번째 새 정부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못했거든. 허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시사석에 맞는 것을 응용하고 거기에 이제 이 넷장으로 삽시다 또는 자부심의 혁신 내용을 접목시켜서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런 취임사랄지 이태원 참사 또는 모든 이제 이 넷장 개념을 이용해서 사회에 엉킨 국민성이랄지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랄지 노력이나 탐구가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이 방향을 좋아서 동시에 한국의 인문학 내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식구조나 국민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때가 근래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잖아 지금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꾼데 결국은 이런 강의의 한 토막상식은 과거에 내가 강의했던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변곡점에 와 있다. 전환점에 와 있다. 터닝 포인트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점에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재도약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조금 잘 살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선진국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인문학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이제 신경정신과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에 서로 싸우고 보수와 진보도 싸우고 4차 과학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중요한 이제 이게 서로 나쁜 국민성에서 좋은 국민성으로 바꾸는 이제 정신문화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조금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전환점이 왔다. 시대가 근대가 아니라 우리는 근대가 없었어요. 좀 미약하다고. 근데 현대 인문과학사가 이제 바로 건너뛰어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고 압축 성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고양, 선진 시민 의식을 발전시키고 이것은 부처님이 했던 내적 보상, 내적 성찰 이것하고 르네상스 시대의 그 옛날에 서구 국민성, 서구 국민성이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이태리의 이제 르네상스 거기에 이제 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 터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고. 내적 보석을 하고 반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변해야 된다는 시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그게 발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전부 자의식에 의해서 이게 정신적으로 활동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다시 만들어야 해요. 이 새로운 가치, 옛날의 구닥다리 가치관에서 신세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서 내장 시대를 발전시키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과거에 이제 여기 강의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뇌가 있는데 내부 속에 들어있는 대뇌하고 바로 바깥에 있는 대뇌하고 그 바깥에 있는 외부는 예를 들어 자존심이 상한다. 자부심이 상한다. 자존감이 상한다. 그러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고 안 상하고 일상생활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중국이 하고의 과거의 역사에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마음이 많이 손상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돈이 많다 적다 서로 비교를 하고 뭐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옆 동네 누구는 1등도 하고 잘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비교를 하면은 얘가 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것은 대뇌에서 참나, 불교에서 말하는 참나, 참다운 마음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변화를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영감이 생기고 좌절한 것도 그것을 발판을 시작을 해서 또 도약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나 개인적으로나 성장을 할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렇게 나태하면 퇴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까지라도 이 성장에 이 정도 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은 아니고 중진국하고 선진국 중간 지점 또는 이제 GNP 1인당 국민 GNP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냐? 3만 6천 불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것의 목표는 이제 선진국에 와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컨셉트에 의해서 강의가 계속 이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재명하고 윤석열이라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해서 윤석열이가 이겼잖아요. 아주 간소한 차로. 그렇지만 일단 대통령을 우리가 결정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나 생각이나 그것을 잘 듣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버텨줄 것은 윤석열한테 버텨줄 것은 그러니까 여당 나는 사실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사회와 국가나 각 개인이 행복하고 추진력 있고 사람다운 삶을 영유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짤막하고 알기 쉽고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자아 자부심의 원칙에 의해서 풀어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글자로 된 이런 스킴, 그 프레임 안에다가 그 내용을 이제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것만 끝마치고 이번 강의는 마칠 거예요. 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주의 계통의 정치를 했다면 여기는 서구 선진국의 길을 따라오자고 해서 윤석열 그 취임사에서 그것을 제시를 한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5년간 어떻게 국민의 힘이 이끌어 갈 건가. 나의 생각은 국민의 힘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인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런 기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수준이 낮다 이 말이지. 돈만 벌면은 그걸로 지금도 국회의원이 됐든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대를 해서 그러면 영어도 잘해야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한 통 속에 그것만 이기는 것만 정치하는 것만 했지 일반 사회 상식. 죄송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이미 됐으니까 여가 됐든지 야가 됐든지 협조를 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취임사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잘 알고 있으면 나 자신의 개인도 좋고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가 자부심을 느낀다든가 자존감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에도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같이 국가가 됐든지 각 개인이 됐든지 서로 이제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단 말을 있죠.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무기를 좀 많이 이제 발전시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을 상대로 한 무기 체제를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 무기 체제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외국이 막 팔아먹으니까 굉장히 수출도 하고 독일이나 미국에 견줄 만한 무기 체제를 완성하고 딴 나라가 그것을 사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얼마나 뿌듯해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국민에도 생기고 국가적으로 자부심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변화를 발전시키는 데서 터닝 포인트를 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변해야 산다. 동기부여나 새로운 가치관을 하고 새로운 내적 성장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국가적인 정신적인 근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간단히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윤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한 것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연결점으로서 내장 자아 자부심을 이어가고 연결점을 이어가면서 취임사의 내용을
조금 분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 번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것은 뭐 좀 어려운 말인데 한국병에 다섯 번째 한국병이 있어요. 여섯 번째까지의 한국병이 있는데 지난 강의에서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반지성주의. 그것은 과학적인 직선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요. 뇌의 능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지금 논의가 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서 경험을 통하고 또 현재 서양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험을 없지만은 계속 경험을 쌓아가고 있잖아. 무기를 발전시키고 모든 이제 상품의 질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정신 문화는 코멘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5명, 6명 됐는데 초기에는 내가 대통령의 프랜을 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이제 의식 개혁 그것에서 코멘트를 많이 했어요. 과거의 대통령. 내가 김영삼 대통령 때 한국병 치료 또는 의식 개혁에 대해서 많이 관여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나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나는 한국을 위해서 도와줬다 이게야. 우리 조국을 위해서 도와줬다 이 말이야.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반지성주의를 다 봐자. 그래서 직선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합리적인 경험을 많이 쌓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한 뇌의 구조를 보면은 과거에 내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도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멀리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하면 여기가 전전두업이란 말이죠. 뇌에 여기에서 사고력, 판단력, 아이디어 창출, 창의적인 거 이런 것이 센터라고 여기가. 다른 동물들은 여기가 전전두엽이 발달이 아주 안 됐어요. 미개한 거지. 이건 굉장히 많이 발전됐단 말이죠. 인간이 말이죠. 대뇌 피질에 이마 뒤쪽에 있는 전전두엽이 많이 발전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항상 기억력이랄지 뇌에 관여하는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이 변형계라고. 예를 들어서 편도체라는 것은 여기는 감정의 센터라고. 화가 난다든가 무기력한다든가 또는 평등하게 느끼지 않고 항상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럼 화가 나갔죠. 화가 나면은 이게 이쪽에 악영향을 끼쳐서 정신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도 좋지 않고. 그것을 과거에 강의를 할 때 많이 쓴 건데 감성을 컨트롤하는 대뇌 피질 이것이 많이 훈련을 쌓아야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감정 컨트롤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 그 비웃고 냄비근성. 제 생각은 냄비근성도 지금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조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을 따라가는데 정신적인 뭐가 이제 장단점이 서로 있지만은 일본의 정신 문화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역부족이다고 아직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단지 이제 일본이 원전 사고가 났다든가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잘 세워지지 못해서 30년 동안 발전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반지성주의를 다 봐자. 그래서 전전두업이 변연계에 있는 감정센터를 컨트롤 잘해서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상위의 고급스러운 정신 문화를 발전시키자.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니까 나를 따르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국민이 165 정부는 3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시잖아요. 그분은 잘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고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반지상주의를 타파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어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고 과학적 직선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취임사에서 강조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자유가 나도 강의를 얼마 전에 쭉 했지만은 이 자유라는 것이 서구 북유럽이 됐든지 서유럽이 됐든지 여기에서 이제 서양의 선진국이 이제 태동을 했잖아요. 결국 영국이 제일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고 폴란드, 독일, 또 서유럽, 여기가 이제 서구라파의 선진 문화가 여기서 태동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면 미국이 있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면 일본과 한국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평등의식이랄지 사회복지가 북유럽이 더 세다고. 근데 서유럽은 혼합형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편상 또는 이제 정신문화상 서유럽을 이제 닮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근데 이제 서유럽은 이제 평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란 말을 쓴다고. 3인당. 그러니까 북유럽에 이제 3인당, 그럼 사회민주당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당이라면 반공국가인데, 사회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저 빨갱이. 그렇게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 가지고 또 싸우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폭이 있고, 교양인이 되고, 정신문화를 발전하면 그것을 전부 다 점프해가지고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준이 높은 문화를 건설해야지.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높이 보고 그러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아직까지는 이제 좀 기회를 잘 탔으니까 자유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게 자유에 대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책임이라고.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책임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자유만 이야기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지 거기에 따르는 결과, 성과에 대해서 반성하고 토의하고 또 리프레이저,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는 항상 책임의식이 따라야만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낙후되어 있다고. 더더구나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못하죠. 그런 역사적인 이제 경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있는 두 가지 자유 개념에서 책임의식까지 논해야지 그게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한 거고,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이라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민주당, 그것이 좀 약해요. 할 수 없죠.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야기한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반지성주의하고 그다음에 자유 개념에서 책임의식이 빠져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다음 강의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짧고 좀 간단하게 강의를 시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